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정보다 모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이 제도는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이번 개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연금보험료율 인상. 첫 번째 변화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우리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개혁에서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보험료율이 올라가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18만 원을 내지만 2033년부터는 26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금액이 급격하게 부담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8년간 총 8%의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냐고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받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죠. 보험료를 인상해 기금을 보강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되면 연금 지급 시점이 훨씬 늦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소득 대체율 조정.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소득 대체율 조정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대체하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40% 정도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개혁에서는 이를 43%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즉,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던 것이 개혁 후에는 129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이유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또한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기금의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고 해요. 3. 지급보장 명문화.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그 법적 근거는 다소 모호했어요. 이제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는 반드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가졌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신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국민연금의 지급이 불확실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미룰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보장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군복무 크레딧 확대. 네 번째 변화는 바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입니다. 군복무를 하셨던 분들, 특히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았죠. 예전에는 군 복무를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군 복무를 마친 분들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군 복무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기간에 대한 연금 혜택이 부족했었죠. 이번 개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이 노후에 더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군 복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다섯 번째 변화는 바로 출산 크레딧 확대입니다. 요즘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연금 혜택을 어떻게 받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혁에서는 출산 크레딧을 더 확장하고 상한선도 폐지하였습니다. 즉, 첫째 아이부터 12개월까지 연금 크레딧을 인정해주고 그 상한선도 없앴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준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6.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마지막 변화는 바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혁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재정적 안정과 소득 대체율 증가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올려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 큰 반발이 일고 있는데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지금 당장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조정,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확대,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를 잘 대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